워워워워워워. 고맙습니다, 아저씨. 우체국. 안녕하세요. 신문 와 있어요? 해밀리 헤널드 하면 와 있다, 꼬마 아가씨. 고맙습니다. 나한테 온 거다? 어머나. 아니, 왜 그러냐? 날 초대하신다고? 응? 아저씨 고맙습니다. (8월의) 어느 해질 무렵 애는 바람에 날리는 요정처럼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발걸음으로 우체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빙기스예요. 왜 그러냐, 그런 눈을 하고. 또 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발견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글쎄다. 내일 오후에 목사관에 초대를 받았어요. 앨런 뱅께서 우체국에 편지를 두고 가셨지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초록색 지붕집의 앤 셜리 양에게 양이라고 불리는 건 생전 처음이라고요. 정말 가슴이 설레요. 전요, 이걸 보물처럼 간직해서 언제까지나 보관해둘 생각이에요. 앨런 부인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차례로 부를 작정이라고 하셨단다. 그러니까 결국 내일이 내 차례다 그 말이지. 하지만 아주머니, 그렇지만 절 양이라고 불러준 건 앨런 부인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앨런 부인은 저에게 있어서. 앤, 그렇게 흥분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넌 매사에 좀 더 침착하게 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침착하라고 하시지만 이럴 때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겠어요. 앨런 부인께서 절 초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앤, 어딜 가는 거냐?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지. 이거 아저씨께 보여드리겠어요. 아휴, 저런. 아저씨 바람이 대단해요. 그렇구나. 이런 상태라면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몰라. 비가 온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요. 글쎄다. 바람이 북동풍으로 바뀌었으니 반드시 비가 올 거야. 그럴 수가. 초대받은 날에 비가 오다니요. 아저씨 일기예보는 틀린 적이 없나요? 글쎄다. 그야 대체적으로 늘 들어맞았는데. 난 어떡하면 좋아요? 왜 그러니, 앤? 앤! 어떻게 된 거예요, 오라버니?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마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저런. 저 애한텐 매사에 침착하도록 가르쳐야만 되겠어요. 그날 밤 애는 너무나 슬퍼서 아무 말도 없이 방에 틀어박히고 말았습니다. 비가 오나? 이젠 모든 게 끝이야. 내일 비가 내릴 거라면 이제 아침 따윈 앞으로 오지 않는 게 좋아. 연희때 같으면 기꺼이 귀를 기울일 포프로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희미한 파도 소리도 오늘 밤의 앤에게는 폭풍이나 나쁜 조짐으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매튜 아저씨의 예보는 빗나가 날씨가 좋아서 앤은 당장 하늘이라도 오를 것 같았습니다. 어? 정말 상쾌한 아침이야. 아저씨, 오늘 아침 햇님 얼굴 보셨어요? 글쎄다, 날씨가 맑은 것 같구나. 네, 전 봤어요, 아저씨. 가느다란 햇빛이 몇 가닥이 돼서 구름 속에서 살짝 내다보는 햇님 얼굴은 마치 수줍은 듯이 생긋 웃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쩌냐긴 짓궂게 장난을 쳤으니 하지만 아저씨, 햇님은 수줍어서 사과는 못할 거예요. 구름 속에서 절 보고 있을 뿐이거려. 볼은 빨갛게 물들이고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앤. 나도 예보가 빗나가서 기쁘지 뭐냐. 아저씨,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잖아요. 에이? 하지만 잘 됐어요. 그러게 말이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아주머니, 오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얼마나 착한 아이가 되었는지 잘 모르시겠죠? 줄곧 이대로라면 좋으련만. 제가 날마다 초대받기만 한다면 전 모범생이 될 거예요, 아마. 모범생이 되는 것도 좋지만 접시 깨지 않도록 해라. 하지만 아주머니, 차 마시는데 초대받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예절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어쩌죠? 목사관에 초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절을 잘 알고 있는지 통 자신이 없어요. 패밀리 헤럴드의 예절란은 빼지 않고 읽으면서 공부를 하곤 있지만은요, 뭔가 엉뚱한 짓을 해버리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끓인물 거기 놔뒀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 아주머니, 더 먹고 싶으면 더 청해서 먹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가 조심해야 하는 건 말이다. 넌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란다. 넌 앨런 부인의 일만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무엇이 부인을 가장 즐겁게 해줄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해요. 정말 그렇군요. 아주머니, 제 일은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 앨런 부인이 좋아하실 것만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크기도 해라. 먹음직한 딸기야. 자, 이 편이 딸기딸기 더 좋다. 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절벽에서 꽃을 꺾는 남자의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요, 물속에 몸을 던진 오피리아의 그것보다는 앤,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니? 그것 봐라, 아직도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잖아. 알겠어요, 아주머니. 하지만 앨런 부인은 반드시 기뻐해 주실 거예요. 보기 드물게 아주 큰 딸기거든요. 자, 보세요. 앤! 그날 오후 앤은
딸기 바구니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하게 목사관을 향해 집을 떠났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큰 북이 들어있는 것 같네. 앤셜리의 심장이요. 지금부터 앨런 부인이 아무리 멋진 분이라 해도 준비돼 있는 과자가 아무리 맛이 있는 거라고 해도 나한테서 함부로 뛰어나오지 말아줘. 응? 알겠지? 앤셜리지? 자, 어서 와요. 왜 그래, 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침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쯤 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지? 전요,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서 있었구나. 자자, 마음 편히 들어와요. 앤셜리 양. 앤셜리 양? 목사관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흰모래 마을의 주일학교에서 온 로레타 브레틀이라고 하는 앤과 같은 또래의 소녀였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딴 거예요. 어머, 딸기구나. 큰 딸기를 이렇게나 많이? 고마워, 앤셜리. 따느라고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따르다가 그만 시냇물에 빠졌지 뭐예요. 시냇물에? 네, 전요 침착하지 못하다고 늘 아주머니께 걱정을 듣는 거요. 너만 했을 땐 나도 늘 어머니께 그런 말을 들었어. 정말이세요, 사모님? 그래요. 그런데 다치진 않았니? 물론이에요. 보시다시피요. 자, 둘 다 잠깐 앉아 있어요. 지금 차를 끓일 테니까. 앨런 부인의 미소에 앤의 긴장은 금방 풀어져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일도 없고 목사관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앤셜리 양의 마음은 더없이 만족스럽기만 했습니다. 앤이 선물로 가져간 딸기는 식탁을 장식했고 문제에 차 마시는 예절도 거의 실수 없이 끝마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노랫소리가 참 아름답더구만. 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교회 성가대에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고 보니 앤과 친한 다이아나도 성가대원이지 아마? 네, 다이아나는 노래 참 잘 불러요. 사모님, 저도 전부터 성가대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체념하고 있었어요. 앤이라면 문제 없어. 그렇지, 로레타? 네, 목소리가 좋아요. 고마워, 로레타. 자, 로레타. 아쉽지만은 이제 그만 돌아갈 시간이야. 난 로레타를 바래다 주겠지만은 앤은 집이 가까우니까 천천히 놀다 가라. 그래, 우리 주스라도 마실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그림이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지? 용서하세요. 전 괜찮아. 얼마든지 봐도 좋아요. 그건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네라는 그림이야. 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외톨이였을 때 일을 생각했어요. 저 아이만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석에 서 있잖아요. 저 푸른 옷을 입은 여자아이 말이에요. 앤셔리? 이 그림을 본 순간 이 여자아이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보세요.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애들처럼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남들 뒤에서 조심조심 다가가고 있어요. 예수님 이외엔 아무도 자기의 일을 눈치채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전요, 저 아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제가 마릴라 커스베트 아주머니께 초록색 지붕집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처럼 저 아이의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고 손은 땀에 젖고 차디찼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채지 못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알아주시겠죠, 사모님? 그럼 알아주시고 말고. 제가요, 완전한 상상을 하겠어요. 저 아이는 조금씩 다가가서 마침내 예수님 바로 옆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아이를 알아보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자 저 아이는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가슴이 설레죠. 하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슬픈 얼굴로 그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셨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랬더라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앤셔리? 괜찮다면 말이야. 내 어렸을 때 일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겠니? 사모님. 로레타가 돌아간 후 앨런 부인과 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얘기를 했어요. 전 있는 대로 다 털어놨어요. 토마스 댁 아주머니 일이랑 캐티 모리스나 바이올렛의 일도요. 초록색 지붕집에 오게 된 일이며 기아가 어렵다는 얘기도요. 저런 앨런 부인도 필시 지쳤을 게다. 근데 믿으시겠어요, 아주머니? 앨런 부인도요, 기아가 형편없었다고 말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용기롭게 됐는지 아시겠죠? 마릴라! 어디 있나 했더니 거기 있었구려. 빅뉴스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린드 부인? 놀라지 말아요, 마릴라. 평위에서 마침내 새로 오실 선생을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자 선생이라잖아요. 좋아라. 제 예감이 딱 맞았어요. 그럼 9월부터 그 여선생이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젊은가요? 나이 같은 건 문제가 아니야. 첫째, 이 에이볼리 마을엔 지금까지 여자 선생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담하게 여자 선생을 모셔오는 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어머, 전 여자 선생님께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머니, 선생님 성함은요? 분명히 뮤리엘 스테이시라고 했지 아마. 뮤리엘 스테이시 선생님? 무척 낭만적인 이름이에요. 틀림없이 앨런 부인처럼 아름답고 상냥하신 선생님일 거예요. 빨리 그 선생님께서 오셨으면. 9월이 기다려지네요. 아주머니,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앤! 들통을 잊어버렸잖니? 앤은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모두들 기다려. 승부를 겨루는 건 좋지만 위험한 일은 안 돼. 괜찮아, 다이아나. 명령놀이는 남자들만의 놀이가 아니야. 그건 그렇다고. 그래. 난 말이야, 어제 동생하고 냇물 건너뛰기라서 내가 이겼어. 냇물 건너뛰기란 정말이니? 근사하다. 그렇다면 루비 길리스, 내 도전을 받아들이겠니? 응, 소피아 스론. 물론 받아들이고 말고. 그런데 뭘 하면 좋겠니? 글쎄, 저기 좋겠다.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큰 가지가 뻗어나온 곳까지 말이야.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나무에는 커다란 성충이가 있어. 정말이니? 정말이니 다이아나? 있어. 그럼 루비는 송충이가 무서워서 내 명령을 거절하는구나. 좋아, 승부는 났다고. 아니야, 하겠어. 송충이 따위한테 질까봐? 루비, 진정이니? 두고 보라고. 앤이 목사관에 초대받아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다이아나가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매우 즐겁게 놀았습니다. 차 마시기가 끝났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이본이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던 명령놀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잘해냈다, 루비. 루비 길리스, 나 소피아스러운 패배를 인정한다. 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송충이가 나온단 말이야. 나무에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음은 조시 파이가 제인 앤드류스에게 왼발로 깡총깡총 뛰면서 정해진 범위를 5바퀴 돌되 그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쉬거나 오른발을 땅 위에 내딛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인 앤드류스는 겨우 3바퀴를 돌고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단 틀렸어. 그 정도로 주저앉아버리다니 제인도 별거 아니라구나. 자, 빨리 패배 선언을 하란 말이야. 그렇다면 조시, 내 도전을 받아들이겠니? 좋아, 받아들이겠어, 앤 셜리. 그럼 조시 파이, 이 울타리 위를 거기서 나 있는 데까지 걸어와봐. 앤은 조시 파이가 균형 잡는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행차 뒤에 나팔이었습니다. 이런 건 간단해. 앤 셜리, 너의 패배를 인정하겠지? 하지만 조시, 낮은 판자 울타리를 걷는 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메리스필의 여자아이는 지붕 꼭대기를 걸었단 말이야. 거짓말. 지붕 꼭대기를 걸어다닐 수 있는 아이는 없어. 적어도 앤 셜리, 너는 못할 일이란 말이야. 못하긴 왜 못해? 그럼 어디 한번 해보려무나? 대리신의 지붕에 올라가 꼭대기를 걸어 다녀보라고. 도대체 뭐야? 패배 선언도 하지 않고. 자, 선언을 해줘. 너무하잖아. 좋아, 조시파이. 나 앤셜리는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예. 제발 좀 그만둬, 앤. 떨어져서 죽을 게 뻔하단 말이야. 그래, 조시파이의 말에 신경 쓸 거 없어. 그렇다니까. 이건 놀이가 아니라고. 아니야, 할 수밖에 없어. 내 명예가 걸려 있는 걸. 얜 정말 바보야. 다이아나, 난 지붕 꼭대기를 걷느냐, 도중에 떨어져 죽느냐 둘 중에 하나야. 만일 내가 죽으면 내 진주 구슬 반지를 줄게. 앤, 조시, 명령을 취소해. 내버려둬도 괜찮아. 어차피 못할 테니까. 도중에서 내려올 게 뻔하다고. 큰 소리만 친다니까. 앤. 하나님. 앤, 그만둬.
많이 살았니? 말 좀 해봐. 웬 죽진 않았구나. 다이아나, 죽진 않았어. 하지만 어쩐지 감각이 없는 것 같아. 네가 도대체 어디가 아파, 앤? 앤, 왜 그러니? 어디 다쳤니? 발목이. 다이아나, 아버지 즉시 모시고 오너라. 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아이 저... 아니, 베리 씨, 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게...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지붕 꼭대기를 걷다가 떨어졌어요. 발뒤꿈치를 삐었나 봐요. 지붕에서 말이냐? 하지만 아주머니, 목뼈가 부러진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에요. 앤, 널 파티에 보낼 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베리 씨,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곧 오라버니께 의사를 불러오게 하겠어요. 어머나, 이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한창 바쁜 주수 때 밭에서 급히 불려온 매튜는 곧장 카모티로 의사를 부르러 갔습니다. 이윽고 모시고 온 의사의 진찰은 꽤 시간이 걸려 매튜는 걱정스러워 계단 아래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튜의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사는 앤의 상처가 나으려면 적어도 6, 7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해서 발목을 많이 다쳤던 것입니다. 마릴라는 그날 오후에 정신없이 언덕을 뛰어내려갔을 때 일을 생각했습니다. 베리 씨에게 안긴 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릴라는 가슴속 깊숙이 조여드는 무서운 공포 속에서 앤이 자기에게 무엇을 뜻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앤을 좋아한다는 것, 앤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아니, 깨어 있었니? 아주머니, 저를요? 불쌍하다고 생각해 주시겠어요? 모두가 다 네 탓이야. 그러니까 가엾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워요.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한결 마음이 편할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께 지붕 꼭대기를 걸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단단한 땅 위에 똑바로 서서 무슨 말을 하건 내버려 두었을 거야. 넌 정말 어리석어. 아주머니는 정말 마음이 단단하지만요, 전 그렇지 못해요. 조시파이한테 멸시를 당하다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줄곧 얕잡아볼 게 틀림없거든요. 저런. 그럼 이제 얕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냐? 전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더는 화내지 말아주세요. 전요, 기절하는 걸 동경해왔지만 막상 해보니까 조금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발목을 치료하실 때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게다가 앞으로 한 달 반쯤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 새로 오신 여선생님도 못 만나는 거요? 제가 학교에 나가게 될 때쯤은 새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아니에요.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 저를 앞지를 거예요. 전 참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만일 아주머니만 저를 보고 화내시지 않는다면 전 모든 것을 용감하게 참고 견딜 작정이에요. 자, 난 화를 내고 있잖아. 네가 운이 나쁜 아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자,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저녁밥 먹어라. (9월이) 되어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토록 이날을 기다려온 앤. 에이버니 마을이 생긴 후로 처음이라는 여선생. 뮤리엘 스테이시 선생의 수업에 앤이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앤은 선생님의 모습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지만 그것은 단지 진짜로 선생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부터 새 학기예요. 새로 오신 여선생님은 어떤 인사말을 하셨을까? 다이애나가 왜 빨리 돌아와 주질 않지? 전요, 새로 오신 선생님을 몇 번이나 상상해봤지만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긴 선생님의 얼굴도 모르니 그럴 수밖에요. 상상을 하려면 역시 실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거나 해선 안 된다. 염려 마세요. 다녀오겠어요, 눈의 여왕님. 너무 허둥대다가 굴러 넘어질라. 괜찮아요. 마릴라는 1년 전 오늘 앤이 처음으로 학교에 가던 때 이 일을 눈앞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추수의 계절로 접어들어 매튜는 앤을 염려하면서도 좀처럼 앤의 방으로 가볼 수도 없이 추수에 열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릴라는 앤의 시중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예년보다 쓸데없는 일이 늘었지만 그 일에 관해서는 앤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나 대장간에 진마차를 수리하러 갔던 매튜는 갑자기 뜻밖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카스퍼트 씨. 아니 머리 누구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마릴라 카스버트 씨죠? 전요, 이번에 이 학교에 부임해 온... 아, 스테이시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앤 셜리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주머니, 조각부의 도깨비 노래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병상에 누운 지 연 3년, 조각부의 피로해진 눈을 들어 동력 창가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사실은 3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걸로는 시가 안 되잖아요. 안녕, 앤 셜리. 난... 뮤리엘 스테이시 선생님. 그래. 벌써 알고 있구나. 기분은 좀 어때? 아주 좋습니다. 아니에요. 저 고맙습니다. 발목 말고는 아무 데도 아프지 않아요. 꽤 지루했던 모양이구나. 늘 침대에 누워있니? 예, 대체로. 그래. 자, 엄마. 그럼 오늘은 동적 창가에서 얘기할까? 애는 시를 좋아하니? 네.
그럼 오늘은 함께 시를 읽어볼까? 오라버니도 참 딱하세요. 갑자기 선생님을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그건 스테이시 선생이 자기 멋대로 타고 온 거야. 난 덕택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도 잊었지 뭐예요. 이거야 어디 아무것도 대접할 것도 없고. 아휴, 도대체 뭘 내놓으면 좋을까? 아름다운 그대여, 아무리 찾아도 내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늘은 맑고 빛나는데 그 어딜 가도 내 집 같은 곳은 없네. 그리워라. 내 집처럼 즐거운 곳이 어디 있나. 아름다운 그대여, 아무리 찾아도 내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하늘은 맑고 빛나는데 그 어딜 가도 내 집 같은 곳은 없네. 그리워라. 내 집처럼 즐거운 곳이 어디 있나. 스테이시 선생님의 포로가 되어버린 애는 빨리 회복이 되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의 발을 진찰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조금씩이라면 걷는 연습을 해도 좋아요. 아주머니, 저 걸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식사를 가져온 마릴라에게 앤은 아무래도 아래층에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우겼습니다. 걷는 모습을 매튜에게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지만 갑작스런 무리가 통할 리가 없어 결국 매튜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를 끝내서도 앤의 이야기는 그칠 줄을 몰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이 소녀의 기증한 체험이 계속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갑갑한 일이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친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고 게다가 남의 마음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조시파이도 그중 하나예요. 그렇게 짖고 깨고 그랬지만 역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전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만일 그때 제가 죽었더라면 그 아이는 한평생 십자가를 지게 됐을 테니까요. 다이아나는 역시 충실한 멋이에요. 제 쓸쓸한 베갯머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와 주는 거려? 감독인 벨 씨가 찾아와 주신 데는 놀랐어요. 벨 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물론 뜻이 통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벨 씨는 어렸을 적에 발목을 삐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벨 씨한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니 정말 묘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앨런 부인, 목사님 부인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서 무척 바쁘실 텐데 몇 번이나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앨런 부인은 상냥하시게도 제가 나빴다든가 앞으로는 착한 아이가 되라든가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린드 아주머니는 오실 때마다 그러셨어요. 게다가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은 하셨지만 전 처음부터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걸 알 수 있는 말투였다고요. 저런.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이 딱 한 가지 있다. 네? 베리 시댁 지붕에서 떨어졌어도 네 혀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그렇구만. 그렇군요. 명예를 건 사건으로 발을 다친 앤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몇 주일이 지나서도 학교에 가기는커녕 마당에 나가는 것도 자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있니? 벌써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됐는데.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니? 또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니? 결국 오늘도 다이아나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로 나흘째예요. 아주머니,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들려주던 다이아나가 갑자기 오지 않다니 무슨 까닭일까요? 형편이 안 돼서겠지. 내일은 꼭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싫어져서 그럴까요? 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라. 자,
나랑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다이아나에겐 저보다도 더 사이좋은 친구가 생겼는지 몰라요. 부탁드려요.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저런. 이제 오세요. 저녁밥 다 됐어요. 지금 린드 부인을 만났는데 말이야. 다이아나가 다이아나한테 무슨 일이 있대요? 그래. 직접 다이아나를 만나서 왜 나흘씩이나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아셨지요? 이 일이 절대로 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오라버니. 글쎄다. 다이아나가 샬로트시에서 병이 났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다이아나가 병이? 어째서 하필이면 이럴 때 다이아나는 샬로트 시에 갔을까? 앤한테 인사도 없이. 그런 일이야 전 모르겠지만요. 그렇다곤 해도 앤한텐 뭐라고 말을 해줘야 좋을까요? 만일 나한테 날개가 있다면 지금 당장 네가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30마일이나 떨어진 샬로트시에 있으니 지금의 나로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 다이아나, 어째서 병에 걸렸니? 제발 그만두세요. 다이아나의 일이 걱정이라면 베르시 댁에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이제 샬로트시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주머니께서 가셔서 좀 물어봐 주세요. 아주머니 가시지 마세요. 가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런. 다이아나를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머리를 좀 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병이라고 해도 대단치 않은 것일지도 모르지. 정말 큰 병이라면은 베리 부인이 달려와서 알려주셨을 거야. 친애하는 다이아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고 있니?
달이 있는 한 내 마음의 벗 다이아나 베리에게 충실할 것을 난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내 마음의 벗 앤 셜리에게 충실할 것을 나는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서로 맹세했던 그날 일 기억하지? 설령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난 영원히 네 마음의 벗. 난 말이야 다이아나, 지금까지 상상으로 바뀐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어. 부서진 문짝 유리창에 비치는 자신에게 캐티 모리스라는 이름을 붙여 얘기를 하거나 작은 골짜기에 메아리 치는 내 목소리에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놀거나 그랬어. 하지만 캐티 모리스도 바이올렛도 이젠 그냥 흘러간 옛날의 친구가 돼버렸어. 왜 그런지 알겠니? 나한테 다이아나라는 새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야. 다이아나와 함께 지낸 즐거웠던 날도 자칫하면 돌아오지 못할 추억이 돼버릴지도 모르겠다. 다이아나, 부탁이야 다이아나,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줘. 앤, 점심 먹어라. 어서 내려와. 아까부터 불렀는데 대답은 해야지 않니? 응? 왜 그러니, 앤? 정말이지, 저 아인 참. 역시 제가 베리 부인한테 가서 다이아나 일을 물어보고 와야 되겠어요. 베리 부인! 베리 부인! 베리 부인! 베리 부인! 식사는 여기에 두겠다. 빨리 먹지 않으면 수프가 식는다. 지금 제 심정으론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때 맞춰 밥을 먹지 않으면 너까지 병에 걸리고 말아요. 만일 다이아나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어떤 병이라도 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앤, 그럼 네가 밥을 먹을 때까지 난 여기서 꼼짝하지 않겠다.
바야흐로 과일과 함께 가을은 무르익는데 사냥꾼의 뿔피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네. 애처로워라 산매추라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목숨을 잃네. 날개를 퍼덕이며 목숨을 잃네. 뭐 듣는 시야? 난 가슴이 두근거려. 애처로워라 산매추라기는 날개를 퍼덕이며 목숨을 잃네.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움도 때로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건 철자법이 형편없구만. 자, 이것 봐요 모두들. 과연 이런 실력으로 다른 반 수업에 도취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선생님은 늘 저러시니까. 내가 A본리 학교에 다니게 된 후로도 넌 늘 이모저모로 날 도와주곤 했어. 그렇다고 해도 앤 셜리, 그 모습은 심하구나. 아니 단정치를 못해. 게다가 넌 어쨌든 남자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니까 오늘 오후에는 내 희망을 한 가지 이루어주도록 하겠다. 그래, 같은 4학년인 길버트 브라이스의 옆에 가 앉거라. 왜 그걸 갖고 돌아가니? 난 이제 학교에 오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마릴라 아주머니께서 허락해 주실까? 어떻게든 허락을 받겠어.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잖아. 너무한데. 그럼 난 어떡하면 좋아. 필립스 선생님은 날 내가 싫어하는 거트파이와 함께 하실 거야. 제발 부탁이니 돌아와줘. 널 위해서라면 웬만한 일은 다 하겠어. 널 위한 일이라면 내 몸이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안 돼. 난 네가 말한 단 한 번의 부탁조차도 들어주려고 하질 않았어. 그때 네 기분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다현아, 용서해줘. 날 용서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가 학교를 쉬고 있을 동안 날마다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곤 했었지. 우리들 사이에 생겼던 그 사건도 내가 학교를 쉬고 있을 때 일이었어. 행복의 옆에선 깊은 슬픔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때만큼 절망에 빠졌던 적은 없었어.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 마음의 법과 말을 하는 것조차 금지당하다니, 이 세상에 그 이상의 비극이 있겠니? 다현아, 왜 그러니? 나 있잖아. 기분이 아주 나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괜찮아, 저리 가. 날 절망 속에서 구출해준 것은 미니메이의 병이었어. 무엇이 해운이 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 일을 두고 한 말인가 봐. 새 쌍둥이를 돌봐준 경험이 그때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미니메이의 병이 낫게 되어 너의 어머니의 오해도 결국 풀 수 있게 됐지. 만약 그때 너희 어머니의 오해를 풀 수가 없었더라면 내 생애는 슬픔의 검은 구름에 휩싸여 버렸을 거야. 안심해라.
이제 응급치료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미니메이, 다행이다 미니메이. 다행이야. 우정이라고 하는 끈으로 이어진 우리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끊어놓을 수는 없을 텐데. 네가 병이 들게 되다니. 하필이면 내 다리가 부자연스러울 때. 그것도 30마일이나 떨어진 샬럿시에서 병마에 시달리게 되다니. 만일 이대로 영원히 널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아주머니, 제발 이대로 내버려두세요. 실컷 울고 싶은 대로 울게 놔두세요. 다이아나, 왜 난 날 혼자 남겨두고. 뭘 쓰고 있니, 앤? 다이아나, 병이 난 게 아니었니? 조금 전에 샬로트시에서 돌아왔어. 조세핀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병문안 다녀왔어. 하지만 병원은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었어. 다이아나, 다이아나가 돌아오는 게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난 벌써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 앤 참. 응? 어머, 뭘 붙잡지 않고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됐구나. 정말. 잘 됐다, 앤. 고마워, 다이아나. 마침 딱 좋을 때 다이아나가 샬로트시에서 돌아와 줬지 뭐예요. 그렇구만. 잘 잤니, 앤? 다이아나! 괜찮아? 괜찮아. 아직 좀 서툴러. 무리하면 안 돼, 앤. 응, 알고 있어. 조심해서 가자. 괜찮아. 앤의 다리가 다 나아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10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워라. 숲속의 나무도 아침 이슬도 그리고 작은 새들까지도 내 회복을 축하해주고 있는 것 같다. 살아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야. 줄곧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그래. 앤! 안녕! 오랜만이다. 괜찮니?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됐니? 응, 보다시피. 잘 됐다. 앤이 빨리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모두들 고마워. 고맙다. 우리는 이따금씩 어려운 일에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옥이나 무모함을 용기로 잘못 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앤 셜리는 자신의 발을 다치고 나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나 이번 일의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명령놀이엔 규칙이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명령하는 사람은 상대가 해내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해보여야만 이기게 된다는 규칙을 만들면 무책임한 명령이나 위험한 일을 남에게 해보라고 명령하는 일은 없어질 거예요. 어떤 스포츠에든지 반드시 규칙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공부를 시작할까요? 오늘은 처음으로 반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깃발인지 알고 있겠죠? 대형 제국의 국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프랑스 깃발입니다. 네, 나라에는 그 나라의 국기가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연방의 각 주에도 깃발이 있죠. 깃발은 나라나 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이본리 국민학교엔 한눈에 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틀림없이 길을 만드는 거야. 오늘은 다 함께 에이본리 국민학교의 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면 운동 경기를 할 땐 그 길을 흔들며 응원을 하죠. 길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거예요. 그럼 에이본리의 상징으로 적합한 도안, 에이본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킬 도안을 생각해서 각자 한 가지씩 도화지에 그려보도록 하세요. 네! 이재원이 앤, 상태를 보아하니 이제 발은 깨끗이 나은 것 같구나. 네, 아주머니 오늘 전 아주 행복해요. 역시 스테이시 선생님은 멋있어요.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끝에 이자를 꼭 붙여서 부르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주머니. 저런.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스테이시 선생님의 전체가 다 멋있어요. 도대체 그건 뭐냐? 이거요? 깃발이에요. 깃발이면 틀림없는 것 같다만 어쩐지 모양이 이상하구나. 잘 그리질 못했어요. 교기의 도안으로 그린 건데요.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그렸나 봐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우리 그림 중에서 에이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안을 3개 고르셨어요. 물론 제 건 뽑히지 못했지만요. 그래서요, 그걸 모두에게 보여주시며 칭찬하셨어요. 3개 다 아주 잘 그렸지만 저는 노먼 캠벨의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거든요. 그림이 대담하고요. 게다가 상징으로 적당했어요. 노먼은 늘 멍청해서요. 필립스 선생님한테 걱정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바보 취급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전 노먼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됐지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필립스 선생님처럼 흉을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 좋은 선생님 같구나. 그렇죠? 저 아주머니, 전 그림은 틀렸지만요. 오늘 숙제로는 스테이시 선생님께 인정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 글짓기 숙제를 받았거든요. 제가 글짓기를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목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런. 꽤 거창한 제목이구나. 제목이 좋으면은요, 그만큼 쓰는 보람도 있어요. 숙제가 끝나면 일을 도와드릴게요. 아니, 우유병은 치우고 가야 되지 않니? 앤셜리, 꼭 좋은 글을 써야만 해. 어떻게 해서든 스테이시 선생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앤, 빨리 오지 않으면 수프가 식는다.
몇 번 말해야 알겠니? 용서하세요. 아직 한 줄도 쓰질 못했어요. 저런. 아까 그 자신은 다 어디로 갔니? 늘 잘도 떠들면서 그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아주머니, 잡담과 글짓기는 전혀 달라요. 글은요, 생각을 잘 정리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번 주제로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탈이거든요. 전 인물도 그렇고 마음씨도 좋지 않으니까 설령 목사님이라 해도 아내로 맞아줄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거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되려면 상급 학교에 가야 하고 또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너희 부모는 다 선생님이었다고 했었지? 네. 그러니까 저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머니는 스테이시 선생님과 닮진 않았겠지만은 틀림없이 그만큼 좋은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너무 평범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전 역시 훌륭하게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간호원이 되어 적십자에 들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서 싸움터에 간다면 멋있겠죠? 그보다는 선교사가 되어 외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하지만 선교사가 되려면 아주 선량한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무리겠어요. 역시 난 말이다. 지금 네가 얘기한 그대로 솔직한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만. 그렇구먼. 그 선생님이시라면은 네 그러한 기분을 잘 이해해 주실 것 같구나. 아저씨,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어쩐지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됐으면 빨리 밥이나 먹어라.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앤이 힘들여서 쓴 장문은 스테이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앤 셜리는 면목을 세우고 선생님의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받은 것은 앤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야외로 데리고 나아가 정서와 지식 양면으로 자연과 깊이 친숙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하나하나의 개성을 찾아 인정해주는 이 젊은 선생님에 의해서 에이본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꽃처럼 피어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왔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의논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란 것은 크리스마스에 공회당을 빌어서 우리들의 학예회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찬성이에요.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은 찬성인 것 같은데 이 학예회는 목적이 있답니다. 학예회의 수익금으로 에이본리 국민학교의 교기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네, 좋겠어요. 그게 좋겠다. 일전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냈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의회에 교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 비용을 우리들 자신이 마련한다면 더욱 뜻깊겠죠. 정말 잘 됐어. 난 학예회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선생님, 학예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물론 다 같이 결정하고 싶어요. 학예회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니까요. 신난다. 그럼 학교에서 하는 건 노래뿐이 아니게로구나. 네, 아저씨. 학교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연하는 게 좋겠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노래나 음악 말고 대화극이 2편이나 있는 거요? 하나는 험담을 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그래.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요정의 여왕인데요. 거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출연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언극이 있어요. 무언극이다. 네. 성서에서 따온 전경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란 거예요. 어쩐지 좀 어려울 것 같다마는. 그래요. 세 사람이 각자의 뜻을 몸짓과 자세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실 거예요. 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6학년 여학생 중에서 요정의 여왕 출연자를 뽑겠어요. 먼저 요정의 여왕은 제인 앤드류스. 여왕은 제인이 하도록 해요. 자, 일어나요. 네, 선생님. 다음에 시녀가 될 요정들은 라일리 볼터하고 조시 파이, 그리고 앤 셜리. 왜 그래, 조시 파이? 조시, 내 실망은 잘 알겠지만 각기 그 역에는 각각 나름대로의 재미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역이라도 앞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보람을 느낄 테니까 하고 싶었던 역을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모두 다 학예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요. 난 무대에 3번이나 나간다고 외울 수 있을지 몰라. 나도 3가지야.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제인이 하는 여왕님이 가장 큰 역이야.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일단 결정된 이상 열심히 할 거야. 요정의 여왕이란 건 그냥 서 있을 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시한 역이라고. 그렇단다, 조시. 여왕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그래. 뚱뚱한 요정의 여왕이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야 다들. 빨강머리 요정이라니 뚱뚱한 요정보다 훨씬 더 우습잖아. 어머, 요정이라고 해도 갖가지 모습이 있는 게 좋잖아. 뚱뚱하거나 말라깽이나 빨강머리나. 그래, 아무튼 역할이 결정됐으니까 열심히 잘해보자. 교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 난 예술가가 된 심정으로 할 거야. 어머, 나라고 해서 치고 있을 순 없지. 나도 잘해보겠어. 우스꽝스런 요정 동지들 악수! 열심히 해보자. 내 저주받은 눈이야. 내 저주받은 운명이요. 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아주머니, 어땠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신음소리였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용서하세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학교에 대사를 외우는 연습이니까요. 아무리 학예회라지만 그렇게 기묘한 소리를 내서야 되겠니? 하지만 이 신음소리가 암송의 절정이에요. 그걸 빈틈없이 예술적으로 잘한다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예술적이라니. 어처구니 없구나. 난 이 집에다 동물을 기를 생각은 없다. 그렇게 들렸어요? 그럼 아직도 형편없는 거예요. 아유, 그만해라. 머리가 흔들리잖니. 그 연습은 내가 집에 없거나 헛간에라도 가고 없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알겠어요. 하지만 전 그 밖에도 연습할 게 많은 거요. 4가지에 출연하니까요. 합창에 암송이 2가지, 대화극의 요정, 게다가 무언극. 전 소망 역을 맡았어요. 새하얀 옷을 몸에 걸치고 양손을 이런 식으로 맞잡고는 눈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런 알았다. 아무튼 공부하고 일을 돕는 것도 잊지 않고 잘하도록 해라. 그야 물론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럴 작정이에요. 그러나 앤의 그러한 단언에도 불구하고 마릴라가 걱정하고 있던 대로 앤의 머리는 학예의 일로 가득 차 다른 일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창에 나가기로 돼 있는 다이아나도 앤한테 지고 있지만은 않았고 다른 친구들도 스테이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예술가로 새어 태어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성은 현실적인 마릴라에겐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늦은 것 같구나, 앤. 용서하세요. 오늘도 연습이 있어서요. 쓸데없는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헛되이 하고 있을 뿐이지 않니? 하지만 난 아이들이 학예회 같은 걸 계획해서 연습을 한답시고 뛰어다니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간 거칠에만 하게 되고 공연히 돌아다니길 좋아하게 될 뿐이란 말이야.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목적을 위한 거예요. 학교의 교육이는 애교심을 길러준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너희들의 어느 누가 애교심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냥 놀고 싶을 뿐이지. 그래도 애교심과 놀이가 연결된다면 좋은 거잖아요, 뭐. 앤, 내 생각은 말이다. 사물을 분별할 줄 알았으면 하는 거야. 공연히 흥분해서 떠들어대지 말고 얌전하고 침착하게 굴란 말이다. 요즘에 너는 연극 대사라든가 신음소리 혹은 무언극의 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정말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었잖니. 그래도 네 혀만은 조금도 지칠 줄을 모르는 것 같으니 혀를 내두를 일이다만. 왜 그러니, 앤? 아저씨. 전요 학예회의 연습도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마는. 정말이세요, 아저씨? 지금의 제 기분을 알아주시는 거죠? 전요 오늘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의 암송 연습을 했어요. 들려드리고 싶어요. 전 전심전력을 다해서 했어요. 돌아올 때 루비 길리스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부왕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잘 가거라 나의 처녀 시절이여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오싹했대요. 그럴 테지. 그럼 그 헛간에서 나한테도 한번 들려주는 게 어떻겠니? 아저씨. 하지만 헛간이 아니라 학교에 꼭 나와주세요. 그러지. 틀림없이 재미있는 학예회가 될 것 같다마는 어쨌든 넌 훌륭하게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나는 부왕을 대신하게 되었으니 잘 가거라 내 처녀 시절이여. 매튜 아저씨의 지나가는 듯한 칭찬 한마디가 앤에게는 큰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 같았습니다.